엄마, 집을 왜 팔아요? 그 집은 저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었나요? 언제 내가 너한테 물려준다고 했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 어머니는 평생 모아온 집을 팔겠다고 선언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생일은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처가 어른들 생신만 되면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는 자식, 친정어머니에게는 빨래와 청소를 시키면서 장모님께는 온갖 정성을 다하는 아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실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식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70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노후 채널에서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명희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진호가 결혼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렸네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와서 반가웠습니다. 우리 집에 생기가 돌고 손자까지 낳아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처가에 가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손자를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효자구나. 우리 진호 참 잘 컸구나 싶었죠. 그런데 정작 저에게는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항상 바쁘다는 말뿐이었어요. 회사 일이 많다. 아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한다. 처가에 갈 일이 있다. 늘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니 자주 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혼자 납득시켰어요. 젊은 부부니까 바쁠 거라고 나중에 시간 되면 와주겠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작년 제 70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이었죠. 며칠 전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진호가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깜짝 선물이라도 준비했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전화 한 통 오지 않더라고요. 오후가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깜박했나 싶어서 저녁 늦게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진호가 받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늦은 시간에 웬 전화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모르고 있구나. 제 아들이 친어머니 생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우연히 진호 아내의 SNS를 보게 됐는데 그곳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님 생신 축하 파티 사진이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화려한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장모님 앞에는
크고 예쁜 케이크가 놓여 있고 진호가 직접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어머님 생신을 위해 특별한 호텔에서 가족 파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 생신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르면서 친어머니인 제 생일은 아예 기억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SNS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장모님께 정성스럽게 꽃다발을 건네는 진호의 모습, 호텔에서 함께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작년 추석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혼자서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처가 쪽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거였죠. 대신 음식 좀 만들어서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성껏 만든 전과 나물을 싸들고 진호네 집에 갔는데 정작 진호는 없었어요. 며느리만 있더니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 맛있다고 처가 식구들이 좋아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냥 넘어갔었어요. 젊은 부부니까 양쪽 다 챙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진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죠. 처가가 1순위, 친정은 그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어요. 2달 전에 제가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알아누웠을 때였습니다. 진호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병원 가셨어요? 약 드시고 푹 쉬세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장모님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자 직접 차를 몰고 가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고마워하며 SNS에 올린 글을 봤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가슴 아픈 건 손자 문제였어요. 10살 된 우리 손자 민준이를 보는 것도 이제는 1년에 몇 번이 전부예요. 그것도 제가 먼저 연락해야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외할머니 집에는 어떨까요? 거의 매주 가더라고요. 민준이 학원 끝나면 외할머니가 데리러 오고 주말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 가고 방학 때는 아예 며칠씩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기도 해요. 한 번은 민준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외할머니는 매주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세요. 할머니는 왜 안 그러세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더 자주 보는 외할머니가 더 친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진호는 어떨까요? 저를 그냥 가끔 얼굴이나 비추는 할머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손자에게는 존재감 없는 할머니, 아들에게는 필요할 때만 찾는 어머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석 달 전 일이었는데 진호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일 우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찾아오라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성껏 반찬도 만들고 민준이 좋아하는 간식도 준비해서 갔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급하게 친정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요.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녁에 올게요. 알고 보니 처가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부부가 함께 가야 하는데 민준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저를 부른 거였어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민준이를 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을 혼자서 말이죠. 점심도 해주고 숙제도 봐주고 심지어 학원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진호 부부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엄마, 민준이 저녁은 먹었어요? 숙제는 다 했고요? 라고 묻더라고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음에도 급한 일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택시비로 2만 원을 건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유료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민준이의 친할머니인데 마치 일당을 주듯이 돈을 건네는 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제가 아들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진짜 달라져야겠다고 말이에요. 먼저 제가 그동안 진호를 위해 해준 일들을 종이에 적어봤어요. 결혼 자금으로 준 2억 원, 아파트 계약금으로 준 5천만 원, 매달 용돈으로 준 50만 원이 벌써 7년째, 민준이 교육비로 매년 지원한 1천만 원까지 계산해보니 제가 진호에게 투자한 돈이 5억 원이 넘더라고요. 제 평생 저축과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거의 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는 뭘 받았을까요? 생일도 잊어버리는 아들, 필요할 때만 찾는 며느리, 외할머니만 좋아하는 손자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주다 보니 오히려 제 가치를 떨어뜨린 거구나. 너무 쉽게 얻은 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진호에게 매달 보내던 50만 원 용돈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교육비 지원도 끊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진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달 용돈이 안 들어왔는데 깜빡하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깜빡한 게 아니라 이제 안 보내기로 했어. 너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언제까지 엄마 용돈 받고 살 거니? 진호가 당황하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 다만 내가 너무 많이 줘서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이제부터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어요. 은행에 가서 진호 명의로 되어 있던 정기예금을 모두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호에게 비상시에만 쓰라고 맡겨뒀던 통장도 회수했어요. 세 번째로는 제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어요. 평생 미뤄뒀던 치과 치료를 받고 새 옷도 사고 머리도 예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 상품도 예약했어요. 진호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유럽 여행 가세요? 혼자서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왜? 70살이면 여행 못 가나? 나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살고 싶어. 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때 저는 정말 속이 시원하게 한마디 했어요. 내가 장모님 모시고 호텔 파티할 때는 돈 걱정 안 했으면서 친엄마 여행에는 돈 걱정을 하는구나. 제 말에 진호는 할 말을 잃더라고요. 사실이니까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까지 나섰어요. 제게 전화를 걸어서 진호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다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내 70번째 생일은 기억도 못하면서 장모님 생신에는 호텔에서 파티를 했다고. 내가 독감으로 아플 때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는데 장모님 감기 기운에는 직접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말이에요. 며느리는 바빠서 깜빡했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이미 눈치챘다고 했어요. 제가 그들에게는 필요할 때만 쓰는 무료 베이비시터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후로 진호 부부는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진심이 아니라 제가 가진 돈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특히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온 후부터는 노골적이었어요. 여행 사진을 보더니 돈 많이 들었겠다며 앞으로 절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이 아닌 고급 실버타운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진호가 이 소식을 듣고 경기를 일으킬 뻔했어요. 자신에게 물려줄 집을 왜 파느냐며 따졌지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언제 물려준다고 했느냐고.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을 제가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진호는 정말 당황했어요. 자신이 당연히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니까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지난 15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등록하고 실버타운 계약도 완료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꿈꿔왔던 곳이었어요.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문화 활동도 하고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진호 부부는 마지막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갑자기 매주 안부 전화를 하고 민준이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를 보여주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이 모든 것이 진심이 아니라 집과 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제 70번째 생일을 잊을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아파트가 매매 계약이 성사되자 진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미래 계획에 그 집이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건 진호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도 그 집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이사하는 날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 아쉬웠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실버타운에 정착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수영, 요가, 서예, 독서 모임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건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실버타운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영어회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평생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도 시작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진정한 친구들을 만난 거였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식들에게 헌신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한 사람으로 말이죠. 진호는 처음에 계속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연락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것도 좋았어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진호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뭔가를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고 제 근황을 궁금해하더라고요. 민준이도 함께 왔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밝고 활기찬 모습인 걸 신기해했어요.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가는 제 모습을 보고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달라지니까 진호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걸 말이에요. 예전에는 늘 구석에 앉아서 한숨만 쉬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활기차고 당당한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제가 경험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 무조건적인 희생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돼요.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15년 동안 속으로만 삭히며 참았거든요.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셋째,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다행히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함부로 써버리지 않고 제 명의로 관리했던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넷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70세에 피아노를 배우고 수영을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다섯째,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서로 주고받을 때 진정한 사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우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서운하고 아픈지,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차를 마시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니까요. 오늘 이명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70번째 생일을 잊어버린 아들. 처가에는 호텔 파티를 해주면서 친정어머니에게는 빨래만 시키는 현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당당하게 바꿔낸 한 어머니의 용기 말이죠. 이명희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고 진정한 자존심을 회복한 아름다운 인생 역전의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자신은 뒷전이 된 기분,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서운함, 그런 감정들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동안 미뤄뒀던 작은 소망 하나씩 이뤄가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라 정작 자신은 잊고 살았을 여러분에게 이제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죠. 이명희 씨처럼 당당하고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